오픈 AI에서 이제 뭐 사실 이제 만든 사람 창업자인데 왜 샘 올트먼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인가, 누가 쫓아내려고 했던 것인가, 이제 이게 관심인 건데요. 네. 거기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수츠 캐버, 네, 일리아 수츠케버. 일리아 수츠 캐버, 네. 이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일리아 수츠케버를 설명을 드리면 그냥 AI 시대의 가장 천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일리아 수츠케버가 어느 정도냐? 오픈 AI 개발자 700명보다 이 한 사람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엄청난 인물인데요. 저 사람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AI 딥러닝의 역사에 항상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역시도 이제 일리아 수츠케버가 함께 했고요. 알파고의 아버지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모습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딥러닝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사사를 받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도 가장 많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해온 일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오픈 AI에 오게 됐느냐? 처음에 이 일리아 수츠케버를 오픈 AI로 데려온 사람은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데려왔던 이유가 뭐냐면 구글에 원래 있었던 이 수츠케버한테 지금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AI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연구를 하지만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이유로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낄 수 있듯이 일리아 수츠케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술과 함께 능력과 함께 AI를 만들면서 이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걱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발언에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지금 너무나도 빨리 움직이는 이 오픈 AI의 기술 속도를 어느 정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이런 관점이라면은 지금 너무 달리고 있는 샘 올트먼을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내쫓더라도 이거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도성에서 어떻게 보면 일리아 수츠케버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일리아 수츠케버가 이렇게 하고도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진들과 함께 했다가 본인이 이제 나중에 X에다가 내가 그 결정을 한 걸 후회한다라는 식의 글들을 올리기도 했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같이 좀 연구하는 쪽으로 지금 다시 이제 마음을 돌린 상황이죠. 이사도 해임된 겁니까? 네, 이제 본인은 이제 지금 이사진에서 내려왔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서 같이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라도 이 샘 알트먼을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일리아 수츠케버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반쪽뿐이 안 되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오픈 AI로 다시 이제 모든 리더십이 돌아가면서 일리아 수츠케버 기술을 총괄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오픈 AI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뭐 이러면서 견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살이고요. 개발자 700명보다 낫다는 천재.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AGI와 인간의 관계는 이분이 한 말 중에 발언 중에 AGI와 인간의 관계는 마치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와도 같아서 인간이 동물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뭐 인간이 고속도로 놓는다고 동물한테 양해를 구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AGI도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인간들보다는 AGI 위주로 이제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 주장과 발언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그러니까 그 관점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AI를 우리가 너무 의인화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구조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도구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 본인이 만들면서도 우리가 도구에게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지만 도구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도구가 스스로 뭔가를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AGI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가 사람의 어떠한 명령이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추론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예시들로 몇 개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 방 안에서 이제 AI랑 같이 사람들과 지금 이 방에 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조금 더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환경 파괴를 줄이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AI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4명 중에 사람이 2명 없어지는 게 가장 환경에 좋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AI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그것을 인간이 어떠한 필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바로 뭔가 자동으로 의사결정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AI는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데이터로 얘기한 거지만 그게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